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제주 신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뭐 제주 신화월드 같은 큰 프로젝트도 있고 또 설문대할망 전시관이나 여러 학술 연구까지 정말 다양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제주 지역 이야기가 아니라 빙하기 이전 사라진 거대 대륙 순다랜드, 심지어 아틀란티스 전설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아주 대담한 주장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공유해 주신 연구를 보면 이게 지질학, 고고학, 신화학, 언어학까지 넘나들면서요. 제주 신화가 어쩌면 그 세계 신화의 잃어버린 조각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막 탐색하고 있습니다. 와, 네, 약간 고대 역사의 지도를 완전히 새롭게 그리려는 그런 시도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이 연구가 제시하는 그 주장들, 순다랜드의 중심지가 제주도였을 수도 있다. 아틀란티스랑 연결된다. 또 고대 군자국과는 무슨 관계냐. 이런 것들. 이 흥미로운 퍼즐 조각들을 한번 같이 맞춰보죠. 좋습니다. 우선 순다랜드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빙하기 때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아가지고 지금의 동남아시아랑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 아주 거대한 땅이 있었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대략 기원전 한 1만 2천년에서 8천년 사이라고 보는데요. 이때 해수면이 지금보다 한 150m 이상 낮았다고 추정을 해요. 150m요. 와. 네. 그래서 순다랜드라는 대륙이 존재했고 지금 우리가 아는 서해는 그냥 육지였던 거죠. 서해가 육지? 그렇죠. 이 연구는 당시 한라산이 이 순다랜드에서 어쩌면 가장 높은 산 중 하나였을 수 있다. 그리고 문명의 중심지였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이야,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 시기랑 맞물려서 한반도 남부랑 제주도에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유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주 고산리 톡이 10,000년 전 거잖아요. 창녕배는 8,000년 전, 소로리 벽시는 13,000년에서 7,000여 전까지 보기도 하고 울산 반구대 암곽화도 7,000년 전.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 연구에서는 순다랜드 문명의 흔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군요. 일본 요나군이 해저 유적 이야기도 나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훨씬 더 과감해지는데요. 이 순다랜드 문명을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하고 연결하려는 시도가 나오는 거죠. 특히 임환영이라는 연구자의 주장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돼요. 임환영 연구자요. 네, 이분은 한국의 고문헌, 부도지를 근거로 드는데요. 물론 이 부도지는 주류 사학계에서는 위서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제야사학 쪽에서 주로. 네, 맞아요. 거기서 상고사를 다룰 때 중요하게 여기는 문헌인데 아무튼 이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라는 존재를 제주의 설문대할망하고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마고랑 설문대할망을 동일시한다고요? 네, 그리고 이 마고 문명이 순다랜드에서 기원전 1만 2천년경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수메르 왕조 기록에 나오는 그 엄청난 연대 있잖아요. 그걸 60으로 나누면 부도지 연대랑 일치한다 이런 주장까지 해요. 잠시만요. 60으로 나눈다. 그건 좀 독특한 해석인데요. 왜 60으로 나누는 거죠? 혹시 자료의 근거가? 자료에서는 수메르가 60진법을 썼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연대 일치성을 강조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히 논쟁의 여지가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더 나아가서 이 임한영 연구자는 에덴 동산이 사실은 전남 신안군 지역이었다거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사실은 마고족과 다른 부족들, 아리안족이나 고리족 간의 고대 전쟁 기록이다. 이런 식의 파격적인 해석도 내놓습니다. 와, 정말 상상 초월인데요. 그리고 마고족 일부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문명을 세웠는데 그게 혹시 아틀란티스일 수 있다. 아틀란티스라는 이름 자체도 아프리카 소토아에서 찾아요. 번성하다는 뜻의 아틀라랑 돌보다는 뜻의 엔티사가 합쳐진 말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허허,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주장들의 연속이네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설문대할망 신화는 어떻게 다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이론에 따르면 설화 속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상징적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신이 섬을 만들었다는 건 빙하기 이후에 땅이 드러나는 과정을 상징하고요. 해수면 하강. 그렇죠. 그리고 육지랑 다리를 오려다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당시 대륙봉으로 연결될 필요성이 있었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갈등, 예를 들어 세금 징수에 실패했다거나 하는 걸 상징한다고 봐요. 명주 요구 실패 같은 거요? 네, 그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통치력의 한계나 어떤 반란 같은 걸로 해석하고요.
마지막에 여신이 물에 빠져 죽는 그 부분은 결국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면서 고대 문명이 수몰되는 과정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식입니다. 와, 설화 하나에 그런 거대한 역사를 담아서 해석하는군요. 플라톤이 묘사했던 아틀란티스하고 비교하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네, 빠질 수 없죠. 플라톤이 기원전 9000년경에 대지진과 홍수로 멸망했고 포세이돈의 후예가 다스렸고 문명은 발달했지만 결국 사치와 타락으로 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했잖아요. 네, 그렇죠. 임환영 연구자는 이 플라톤의 이야기가 순다랜드에서 이동한 마고족이 아메리카 대륙에 세운 문명에 대한 기록인데 그게 이집트를 거쳐서 그리스까지 전해진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틀란티스 전설의 진짜 뿌리는 순다랜드 마고 문명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정말 대담한 가설이네요. 부도지 말고 다른 근거도 제시되나요? 아까 군자국 이야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중국 고문원에 등장하는 군자국 이야기도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데요. 산해경이나 회남자 같은 책에 보면 군자국 사람들이 뭐 예의가 바르고 무궁화가 많이 피고 이게 한반도를 상징한다고 보죠. 영토가 사방 천리에 이르는 나라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연구에서는 이 군자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단군조선이나 혹은 그 이전 시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했던 아주 광대한 문명, 즉 부도지에서 말하는 마고 문명과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군자국이 마고 문명일 수도 있다. 네, 더 나아가서 사기 같은 데 보면 삼신산, 그러니까 복내 방장 영주라는 전설의 산이 발해 만에 가라앉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 고대 문명의 수몰이라는 큰 주제하고 연결지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당신의 자료들은 정말 제주 신화라는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해서 인류에 잊혀진 고대 문명사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엮어내려는 아주 대담하고 흥미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어학, 신화학, 고고학, 고문헌, 정말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흩어진 역사의 조각들을 맞춰보려는 그런 노력이 엿보이죠. 네. 물론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된 주장들은 기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고 또 해석의 여지도 굉장히 큰 가설들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자료 자체에서도 지속적인 검증이랑 출하 연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흥미로운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함께 탐구해 보는 거지 뭐 특정 관점을 지지하거나 이걸 전부 사실로 받아들인다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어떤 역사 기록 너머에 그러니까 신화나 전설 속에 혹시 훨씬 더 깊고 오래된 인류의 기억 같은 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경험이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상상력을 자극하는 면이 분명히 있죠. 당신께서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